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문각 제8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회는 모의고사 올해 마지막이죠. 그래서 법령 28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문제, 실무 6문제, 박스형 문제 11문제로 실제 시험하고 유사하게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알선 후 보수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저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검사가 어쨌든 중개를 몇 건 하긴 했잖아. 예, 몇 건 했는데 직업으로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3번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은 중개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인데 아직 분양 예정자로 선정되지 않았고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를테면 청약, 통장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전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게 X네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이나 또는 미등기 전매를 의뢰한 의뢰인은 이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미등기 전매 중개를 하면 안 되지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예,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고요. 다만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무자격자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소속된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고요.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예,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은 아니죠.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X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업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이제 답이 보이죠, 눈에. 정답은 2번입니다.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지만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중개상물 아닌 것은 아무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아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지문 틀렸네요. 1번 지문.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원래 시험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의결 거칠 필요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시험 시행기관은 자격시험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 협회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모두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때 아무 말 없이 사원이라고 하면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은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자, 3번은 보정설정은 등록하기 이전에 미리 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X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이중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대적 취소,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임의적 취소, 이중 직업은 법인의 경우만 겸업 제한 위반했을 때 임의적 취소고 개인 개업공개사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현재 등록할 수 없는 자는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 말인데요. 1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죠. 가태료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자, 2번은 2019년 10월 15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유예기간 3년 지나야 되니까 2022년 10월 15일 날 벗어나네요. 그래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없는 자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2018년 10월 15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10월 15일 형의 집행이 면제됐다. 교도소 석방되고 나면 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니까 2023년 10월 15일 날 벗어납니다. 그래서 3번은 결격사유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 사면돼도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되면 즉시 벗어나죠. 그래서 3번은 결격사유입니다. 4번은 2022년 4월 15일 업무정지 받았다면 9월 15일 폐업 신고했다.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4월 15일 받았으면 6개월만 지나면 2023년 10월 14일 날 6개월만 지나면 되니까 업무정지 받고 9월 15일 날 폐업을 했다. 업무정지 기간만
경과되면 됩니다. 업무 정지 기간만. 그래서 결격 사유 아닙니다. 6개월만 지나면 되죠. 최대 6개월이니까 10월 15일 날 벗어나네요. 6개월이면 최대. 그래서 4번도 결격 사유 아니고 5번은 등록 기준 미달됐으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원래 3년 지나야 되는데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7번 경업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경업할 수 없다 했는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한 경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만 경업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를 경업할 수 있다. 임대관리대행에 가능합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경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다 합니까? 등록관청에 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이사업체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 을이 중개물을 하면서 의뢰인 병으로부터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수하여 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시도지사는 을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가 금지행했으니까 자격 정지할 수 있고요. 니은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디귿 등록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고요. 미음 소속공개사 위반 행위로 사장인 갑 개업공개사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네요. 판례가 양벌 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고요. 2번 등록관청은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사보자, 등록증 그 다음에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다만 자격증의 경우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가 있는 경우만 게시하니까 부칙개공은 자격증 게시 못하겠죠.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국토부령이 아니라 시군구 조례죠. 지자체 조례니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5번 업무정지기간 중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 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 업무정지 당해도 나머지는 계속해서 업무할 수 있습니다. 10번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기억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죠. 시군구 시도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분사무소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디귿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디귿 맞습니다.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